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좀 커지고 있죠. 자, 조국 후보자 딸을 둘러싼 입시 의혹은요, 이 고교 인턴 과정 중에 논문 등재에서 불거졌죠. 조 후보자의 딸은 한영 외국어고 3학년 당시 이 공주대 생명과학과에서 3주가량 인턴을 한 뒤에 국제조류학회 발표 초록의 제3저자로 등재가 됐고요. 또 고등학교 2학년 때 2주 동안 당국대 의대 인턴을 거쳐서 이듬해 대한병류학회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서 부당하게 이 스펙을 쌓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입시 전문가 연결해서 조 후보자의 딸의 입시 의혹, 자, 이거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용 ST 유니타스 교육연구소장님입니다. 자, 연결돼 있죠?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성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네네. 조국 후보자 딸의 입시 의혹, 우선 입시 전문가시니까 어떤 입장이신지 전문가로서 이 의혹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나라는 입시가 최근 10년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조국 후보의 딸이 갈 때는 입학사정원 전형으로 있을 때거든요. 네. 예, 그 당시하고 지금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네, 현재 학생부 종합을 볼 때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데요. 네. 당시에 입학사정관 전형을 볼 때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 당시엔 문제가 없었다. 네. 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이제 특별기준이라는 부분에서 심지어 해외 봉사까지도 다 기록했었거든요. 네. 입학사정 전형에서. 네네. 그 이유는 당시에 학교 생활기록부 내용이 지금처럼 이렇게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네. 결국은 학교에서 대학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의 스펙을 요구했고 심지어 공인요구 성적까지도 학교에 제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이 만연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서 고민할 부분이 고려대학교 세계선도 인재 전형을 입학사정원 전형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면 특기자 전형에 가깝습니다. 특기자 전형이었다? 네. 어학 우수자를 뽑는 전형에 가까웠거든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려대학교가 이제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하겠지만. 네. 10년 전을 볼 때는 아마도 어학계의 영어 능력이 뛰어나서 네. 그 부분에 많은 점수를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논문은 그러면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자기소개서 썼다고 하지만 네. 평가할 때에 그 부분보다는 어학이 세계 선도 인재 전형이 특기자 전형에 좀 유사하기 때문에 네. 어학 성적 쪽에 많이 비중을 두고서 선발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당시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게 사회적으로 뭐 크게 문제되지 않고 또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이제 학교 대학의 인턴 과정도 겪고 하고 있고 심지어 뭐 번역서를 낸다든지 네. 자기 스펙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때입니다. 네, 지금은 전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지금은 그거는 불법대로 돼 있고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네. 때문에 그런 변화의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은 자꾸 현재 기준을 갖고 10년 전을 갖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논문을 쓰고 못 쓰고의 문제점이 불거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포커스가 지금 논문 쪽으로 맞춰져 있지만 이 입시에 네.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고려대학교가 이제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입장이 좀 나오지 않았죠. 네, 그 당시의 평가 기준을 볼 때나 자료를 볼 때도. 네. 어학 쪽에 당시를 보면 우리는 그때는 외국어의 능력을 되게 우수하게 평가된 시절이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그 학생이 영어로 논문을 쓸 수 있는 정도로 수준이 된다면은. 네네. 영어 실력이 상당히 우수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영어 실력이 우승했을 것이다. 예. 예. 그래서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 왔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좀 더 평가를 할 때, 중요도를 높이 붙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이 고등학생이 그렇게 논문에 저자로 등록된 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흔했던 일입니까? 그래, 일부 많이들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많이 좀 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예. 특별하게 스펙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학교 내 활동에서는요. 네네. 학생부에 적을 게 별로 없었다. 네, 생활기본 내용에 그런 내용도 없으니까. 네. 심지어 해외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많은 학교들이 그 당시에 해외 봉사를 많이 가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토익이나 토플 성적 같은 것도 많이 제출하기도 하고요. 스펙이라는 용어를 갖고서 했기 때문에 그 문제점 때문에 입학사정원 전형을 없애자는 얘기도 나왔고요. 네네. 그것이 이제 2013년도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네, 바뀌면서 이제 생활기록 내용 외의 거는 전혀 반영하지 마라. 한 것이 현재 입시에 온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논문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논문 책임 저자가 있고, 이건 뭐 교수님 쪽이 되겠죠. 그 기여도에 따라서 저희 1저자, 2저자, 뭐 3저자, 뭐 이렇게 이름을 올리잖아요. 저자까지도 계속 이제. 예. 근데 다만 1저자의 이름을 올리려면 이게 단순한 기여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학계의 중론인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은 이제 그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당시 저도 10년 전에 봤을 때 과연 그 당시를 돌이켜 봤을 때 1저자, 2저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냐? 네. 그런 건 안 나왔었거든요. 아예 그런 이야기 자체도 이제 올릴 수 없었다. 네. 그리고 단지 고등학교에 소논문 활동을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가고나 유고 중심으로 해서 소논문이라는 활동이 있었거든요. 소논문, 네. 네, 소논문이라고 표현을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현재도 기록하긴 하지만 2022학년도부터 없어집니다. 생활기록 기록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 활동들이 주로 가고나 유고 학생들이 그 기록할 수 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논문이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논문의 내용 갖고 평가하기 위한 했던 참가 쪽에도 비중을 좀 많이 줬던 거고요. 네네네. 이제 내가 이런 것을 활동을 했다. 네. 그 내용 갖고는 많이 입시에서 그 대입에서 그 내용 갖고 심하게 평가한 거는 별로 많지 않았거든요. 저자의 위치에 따라서 뭐 평가가 되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뭐 그 지금처럼 불거진 1저자, 2저자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 때거든요. 논문 대두되지 않았다. 이게 더 중요했던 때이기 때문에요. 그 얘기는 결국은 희소성이거든요. 그렇게 논문을 쓸 수 있는 학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논문을 썼다고 하는 데는 높이 평가할 수 있겠죠. 근데 전형 자체가 그 세계 선도 인재 전형이기 때문에 그 논문을 보다도 저도 말씀드리면 영어 쪽이나 어학 능력 쪽을 알겠습니다. 더 많이 평가했다 보여집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세계 선도 인재 전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사실 이거 잘 모르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전형이 어떤 전형이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학생부하고 어학 능력을 뽑는 거거든요. 국제 인재 전형을 비롯할 겁니다. 그 어학 세계적인 이제 우리 그 당시에는 국제학부라는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그렇죠. 그런 거 연관해서 어학 능력 우수한 학생들을 우리나라의 역량을 보여주고 싶은 학생들 필요하겠죠. 아니 그렇다면 어학이 몇 % 이제 학생부에서 적용이 된 겁니까? 그때 제가 좀 요강을 못 봤지만 한 60% 정도, 40% 정도 되지 않나? 40%요? 40%입니까? 60%입니까? 40%죠. 좀 봐야 돼요. 기억을 잘 못하고요. 네, 학생부가 그럼 나머지 60이고 어학이 40입니까? 네, 그 정도로 좀 알고 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자기소개서 서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얼마를 하기보다는 서류 평가에 같이 포함되어 보여집니다. 그 학생 입학사면 전형도 마찬가지로 서류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몇 %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것이다. 네, 그때 볼 때에 어디에 고대가 그 세계선도 인재 중에 어떻게 더 방점을 두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어디에 중점을 뒀을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안 하고에 이렇게 뭐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입학사회관 전형 자체가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줬거든요. 네네. 그 정량적으로 뽑은 게 아니라 정성적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할 수 없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당시가 이제 입학사회관 전형이 도입된 지 한 3년차, 4년차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려대학교는 초기에 2008학년도에는 안 했고요.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이명박 정부로 바뀌면서 입학사정은 도입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특기자 전형에 비중을 더 많이 줬던 걸 보여집니다. 이제 생각합니다. 그 이후부터 특기자 전형에 만약에 비중을 많이 뒀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있었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걸 봤을 때는 노하우는 특기자 전형 쪽에 노하우가 더 많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 인수위에서 내놓은 해명을 보면요,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런 논문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죠. 지금 말씀하신 것도 논문이 적용이 그렇게 크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근데 자기소개서에서 이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대학교에서는 이 부분을 과연 얼마나 비중 있게 평가를 했는지,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학만 좀 비중 있게 봤는지, 뭐 요것도 좀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이제 뭐 그때 당시에 뭐 심사위원을 저희가 섭외를 할 수 없으니까 입시 전문가로서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그 당시에 이제 증빙자로 논문을 다 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기소개서에 네. 했다는 걸 보고서 네. 아마 면접에서 확인했을 겁니다. 그 논문을 정말 썼는지 안 썼는지. 면접이었죠. 예. 예. 그 정도로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굳이 논문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됐던 상황인 걸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 논문에 대한 그 과에서 논문의 비중을 얼마나 주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논문의 비중이 이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죠. 그래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까? 제가 논문을 썼다 안 썼다의 여부가. 쓰면은 저기 스펙이 되니까. 네네. 또 영향을 미쳤겠죠. 그러니까 스펙으로서 영향은 미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예, 스펙 영향을 미치면 그것이 지대하게. 네. 그 학생의 당락을 바꿀 정도로. 뭐 문제 그 정도 비중은 있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의 당락이 이 논문으로서 당락의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네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예.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영역도 봤을 거라 보여지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다른 입시 전문가의 입을 좀 빌려 보면요, 이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루트는 이 누군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움직인 케이스 같다. 불법은 네네. 아니지만 틈새 시장을 잘 공략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같은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시군요. 예. 네, 그나마 학교에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방향을 제시해줬다. 예. 네, 한양 예고에서 네. 그 학생의 보고서 학교 지도를 하지 않습니까? 진학 지도를 할 때에. 그렇죠. 네, 너는 이 전형이 더 좋을 것 같다. 뭐 방향을 제시해 받았겠죠. 네네. 근데 그 당시에 컨설턴트들이 그렇게 많이 지금처럼 많지는 않을 때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학교에서의 그런 것들을 외고에서도 마찬가지로 의대를 보내기도 하고 네. 경영작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결국 학교에서 진학지도에서 그 진학지도 잘못된 게 아니라 네.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너 이렇게 해봐라. 알려줬을 것이다. 예, 가이드는 해줬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큰 그림을 그려줬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 전형이니까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학생에. 네, 이런 전형도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불법은 아니죠. 예. 네, 그래서 학교에서도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문의해서 이 전형 어떻게 뽑느냐, 어떤 학생들이 더 유리하냐, 네네. 다 물어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거 물어보고서 자기 학교의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학생을 보니까 이게 좋겠다, 이 전형으로 가라. 네. 이렇게 지도는 했을 때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컨설턴트가 달라붙어서 스카이 캐슬에 나오는 뭐 코디 같은 분들이 있어서 뭐 그런 요즘 빗대어서 이야기가 나오죠. 예. 네, 그는 너무 지나치게 현재 기준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 1, 2월 달에 스카이 캐슬 방영 때문에 그 잔상에 의해서 연결돼서 좀 지나치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저는 같이 필요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딸이 의전원 진학할 때 필기시험 보지 않고 진학했다고 좀 논란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의전 진학. 의전은 쪽은 이제 그 학교의 선발 방법에 따른 문제거든요. 네네. 학교가 필기가 필요 없다 그러면은 그 루트로 갈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제도가 있는데 제도를 벗어나서 불법적으로 쓰면 문제가 됐는데 제도에서 필기 시험을 보지 않고도 뽑는 전형이 있다면은 굳이 필기를 준비하지 않고 그걸 가려고 노력하겠죠. 네. 그건 제도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것도 뭐 특별 전형의 틈새 시장을 잘 공략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자기가 볼 때 준비할 때에 이게 더 유리하겠다 생각을 하고 준비하지 않은 생각인데 그러니까 현재의 문제는 저희가 제도의 문제를 봐야 되는 거 보여집니다. 네, 그때 당시에 제도의 문제. 예. 네, 그렇죠. 의전은 또 마찬가지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가 나올 때는 그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거든요. 누구나. 그러면 그게 여러 가지 제도 중에서 내가 유리한 게 어떤 것인지, 내가 불리한 것이 어떤 것이 찾아서 유리한 쪽으로 학생은 집중적으로 갈 겁니다. 네네네. 흔히 말해서 EPS 얘기는 선택과 집중을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선택할 때 유리한 거면 그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그것이 불법적으로 해서 그 문제가 됐던 거는 어떤 문제가 되면 벌써 다른 문제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전문가님의 입을 좀 빌리자면 그게 불법으로 들어간 건 아니지만 이런 약간 전형들을 잘 살펴보고 선택을 잘 한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요즘 그래서 이 스카이캐슬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젊은 층들, 그러니까 청년들 사이에서 이 젊은 연구자분들이나 좀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번 조 후보자의 딸의 입시 의혹, 자 우리 사회에서 자 이거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지 좀 우리 전문가님께서 마무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현재는 그 논문 같은 것들이 입시에 그렇게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과거의 문제이지만 현재 제도로 볼 때는 그런 것이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있던 제도에서 있던 문제점을 많이 보완하고 새롭게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바뀐 제도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뀐 제도의 기준을 바라보고 네, 지금 네. 현재 상황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네네.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성룡 ST 유니타스 교육연구소장이었습니다.